자, 제가 예전에 미분방정식 같은 강의를 만들어 올리기도 했었었는데 결국 제가 끝을 보지 못했었죠. 지금이 1월입니다, 그죠? 1월 초입니다. 1월 초라서 곧 있으면은 학부생들이 처음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과 학생들은 교양수학이란 걸 배울 거예요. 뭐 문과 학생들은 이제 수학과나 같은 이상 괴뢰 과목들을 배우겠죠. 아무튼 이과 학생들은 교양수학을 배울 건데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뭐냐면은 음, 자, 미적분학,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미적분학을 배우기도 하고, 요거 말고 뭐 혹시 막 더 배우는 학교에서는 뭐 행렬,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복소수도 좀 배우나요?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기타, 이런 기타 수학들을 배우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적분학입니다. 제가 학부를 다닐 때에는 이제 1학기하고 그 다음에 2학기가 나눠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봄이죠. 봄학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을학기인데, 1학기에는 뭘 배웠냐면은 일변수 함수 있죠.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로 이제 요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y는 fx, 요런 꼴이죠. 요 함수를 어떻게 미분할 거냐, 어떻게 적분할 거냐는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가을 학기에는 우리는 어떤 걸 배웠냐면은 다변수 함수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다변수 함수를 배우면서 또 뭘 배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z는 f, x, y, 요런 걸 배우는 거죠. 이런 걸 배우면서 뭘 배우냐면은 필요할 때는 이런 걸 또 배우지. 그 뭐라 그러냐, 행렬 같은 것도 배우기도 하고, 벡터 같은 것도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배우죠. 뭐 이거에다가 이건 아니구나. 이거에다가 뭐해서 뭐 뭘 적분하면은 뭐 이거는 뭐 삼중 적분의 뭐다, 그런 것도 배우잖아, 그지? 뭐 나중에 가우스의 정리라고 그렇게 배울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왜 이게 왜 이 과정이 중요하냐면은 이걸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교양수학이라 그랬어요. 교양수학. 근데 이 교양수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제대로 안 배우고 가면, 예를 들면 자연계열 학생들은 앞으로 뭘 다른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하든 간에 이제 여기 교양수학 수준의 수학이 필요하거든요. 높은 단계건 낮은 단계건 어쨌든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그러면 x dx, 요게 이제 뭐죠?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뭐 적분상수 k다,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적분이라는 거는 뭐 뭐, 뭐 2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런 거 적분 가능한가? 예를 들면 xy,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걸 예를 들면 배워야 된다고. 이런 걸 배워야지 고등 학문을 접할 수가 있어요. 고등 학문이라 그래봤자 다 이제 1800, 1900년도의 지식들이지만 우리는 그것도 못 따라가죠. 따라가기 힘들죠. 그때 많이 컸거든요, 수학이, 과학이. 이거를 반대로 이제 요거를 못하면, 요런 것들은 언제적 얘기냐면은 수학적으로는 1600년대에서 1700년대만 되더라도 이제 요런 수준은 훨씬 많이 벗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수학의 수준이 올라가죠. 과학 수준도 올라가고. 그때 지식 수준입니다. 요거를 못 따라가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21세기라는 걸 따라갈 수가 없겠죠. 21세기라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배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요, 요 학부 교양 수학 강의의 목적은 말 그대로 여러분한테 이제 미적분학,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봄하고 그 다음에 가을 학기에 배웠던 이것저것들을 강의로 만들어 두는 데 있고, 이걸 하는 데는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았던 자료집 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 뭐 그거는 여러분이 구할 수 없으니까, 어쨌거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요 강의만 잘 들어오시면은 대충 수학원이나, 그러니까 교양 미적분학 정도는 이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우야 안녕. 저는 그리고 전공이 철학이에요. 지금 전공이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문과거든. 그러니까 저보다 수학을
못하면 그거는 자연과학을 배울 자세가 안 돼 있다 혹은 그런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보다는 좀 잘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문과보단 잘해야지. 자, 그래서 잠깐만 이거 크기를 좀 키워볼까?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함수라는 게예요. 이게 좀 낫죠. 함수라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죠. 저는 수학이 김책 같은 이런 거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뭐 상자가 있어가지고 이건 출구가 없네. 이런 상자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3 같은 걸 넣어.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뭐 상자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요게 뭐가 나냐면 5가 돼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 또 뭐 5를 집어넣으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게 7이고 요때 그러면은 뭐 28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거는 뭘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럼 사실 요 상자라는 게 일종의 함수의 역할인데 보통 우리가 배우는 함수라는 거는 y는 fx라고 우리가 먼저 제시해 놓고 요걸 분석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초등학교의 함수 문제라는 거는 조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y는 fx라는 식을 주지 않고 요 대입하면 뭐가 나오더라는 거를 먼저 알려준 다음에 함수를 반대로 추론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 상자가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거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그 두 숫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숫자가 있고 어떤 숫자가 있다. 그럼 요게 이제 요렇게 바뀌는데 y는 fx라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x라는 걸 여기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바로 y가 요렇게 나오는데 요때 바로 이제 y하고 x 사이의 관계인 f 있죠. 요걸 우리가 바로 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두 숫자 사이 관계다. 두 수 사이의 관계다. x하고 y 사이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쉬운 정의죠.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아는 함수들은 예를 들면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y는 sin x 같은 거는 예를 들면 x가 뭐죠? 2분의 파이 라디안일 때 y는 뭐가 나오죠? 이건 1이 나오죠. 그럼 이제 2분의 파이가 1이 되는 이런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혹은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그러면은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관계고 0은 어떻게 되죠? 0으로 바뀌죠. 요런 관계인 거지. 요 사인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함수 관계가 되는 거죠. 물론 관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함수보다 좀 폭이 넓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수가 숫자 사이 관계라 그러면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집합이 있는 거죠. 그 바깥에 이제 거대한 관계라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계라는 말을 좀 더 일상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물론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도 좀 더 폭넓게 쓰고 있다는 예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북구 2번이라는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이런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북구 2번 그러니까 사람 A 그다음에 B, C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아침마다 타는 버스를 예를 들면 그 사이에 관계가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A하고 B는 이걸 타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A하고 B는 북구 2번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C는 북구 2번 안 타더라. 그러면은 C는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버스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요것도 일종의 함수 관계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버스를 아침에 타나요? 요것도 일종의 함수 관계긴 한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거를 함수라고 보통 하죠. 앞에 나왔던 x하고 y 중에서 요 앞에 게 의미하는 게 바로 x가 되고 그리고 요 뒤에 게 의미하는 게 y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요런 거를 함수 관계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a, b, c나 혹은 이제 북구 2라는 게 숫자가 아니니까 수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일상적으로 쓸 때는 관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관계. 물론 수학적인 관계하고 일상어적인 표현의 관계라는 게 같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거는 쉽습니다. 그죠? 수학적인 함수라는 거는
수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함수라는 게 꼭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강의, 그러니까 뭐예요, 수학 배우면 배우는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런 보통 이제 함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f라는 관계가 아니라, f라는 이제 관계,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요런 수식 혹은 요런 뭐예요, 수식이 관계지, 수식이 관계죠 사실. 요런 그래프 있죠, 그래프 모양. 아이고, 그래프란다. 그래프 자체를 함수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프 자체를 함수라고 보기도 해요. 함수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수학적인 함수의 정의가 뭘까, 그렇게 여러분이 골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집합론 같은 거 배우시면 집합론이라고 있습니다. 집합론이라고 있는데, 집합론 같은 거 배우시면 뭐 수학적인 함수는 뭘까, 수학적인 집합은 뭘까,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교양 수학을 배우는 사람이고, 막 그 수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강박증적으로 막 뭘 배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편하게 그냥 배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y는 2의 sin x 승이다, 예를 들면 요런 거다. 그럼 요거는 함수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정영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너씨 왜 이런 거 말들만 들어오니, 무섭게 임마.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보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냥 보고 함수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걸 보고 무슨 뭐 지수함수니, 아니면 이건 함수의 조건이 안 되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y는 x 더하기 1분의 3이다,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걸 보고 함수라고 그러잖아. 분수함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뭐 x가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가 아니니, 그런 세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필요한 거지,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란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든 y는 fx처럼 어떤 두 수 있죠, x하고 y란 두 수 사이에 관계를 표상하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x하고 y는 식을 그냥 적어놓는다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함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드린 이유는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손쉽게 생각해보죠. y는 fx다, y는 fx다 라는 게 우리가 함수라 그런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끊고 좀 더 함수라는 걸 정의했으면 요거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은요, 예를 들면 y 이렇게 해보죠. y는 x 더하기 3이다 라는 게 있으면, 보통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함수를 배울 때 x가 뭔가일 때 y가 뭔가 어떤 다른 값이 나오더라 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x를 뭐라고 하면은, x에다가 뭘 대입하면 y는 그에 따라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x를 자기 좆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걸 보고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리고 y는 뭐냐면은 x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x는 자기 좆대로 움직이고 y는 자기 좆대로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x 더하기 3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x가 만약에 4다, 그럼 y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반드시 7이 돼야 되는 거죠. 4 더하기 3이니까. 그럼 만약에 x가 4이면서 y는 8이다, 이런 결과 나올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요 함수 관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값이거든. 반대로 물론 이제 y를 정해놓고 x를 정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x하고 y를 뭘로 두느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걸 y로 두느냐, 여기 있는 걸 x로 두느냐, 혹은 여기 있는 걸 y로 두느냐, 여기 있는 걸 x로 두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냥 어떤 걸 하나를 정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 하나에 따라서 정의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따로 움직이는 걸, 자기 멋대로 정해지는 거, 우리가 정해서 넣을 수 있는 걸 보고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독립변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을 보고 종속변수라고 해요. 씨발, 고양이들이 수학 강의 듣기 싫은갑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y는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보통 우리가 x를 독립변수로 본다 그러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제 y 값이 어떻게 될까? x에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니까 y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x가
독립이고 y는 종속인 거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x가 2분의 파이다 혹은 뭐 90도다 90도라고 하자. 예를 들면 2분의 파이다.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 1이니까 y는 똑같이 1이 되네. 오이씨,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때 x를 정해놨을 때 y 값이 나오는 거니까 x를 독립이라 그러고 y를 종속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 더 해보자. 지금 이거는 너무 뻔한 예라서 x를 예를 들면 4분의 파이라고 해보죠. 45도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고 사인 4분의 파이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y는 루트 2분의 2죠. 그죠? 루트 2분의 2인데 이거는 2분의 2 루트 2니까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x를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y가 어떤 값이 튀어나오더라. 4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y는 루트 2가 튀어나왔다라는 게 이제 그 요 함수의 값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x는 자기 좆대로 움직이니까 독립이라 그러고 y는 종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수학자들이 잘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말을 좀 더 어렵게 하는 그런 걸 되게 잘하거든. 봐요. 자, y는 어떤 fx라는 요런 함수가 있어요. f가 여기서 함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f라는 거는 요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f라는 게 우리가 x하고 y 사이 관계라 그랬으니까 x가 f라는 관계를 통해서 y로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걸 이게 수학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걸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x는 뭘 대입하든 예를 들면 위쪽에 부었던 것처럼 x에다가 0을 대입하든 아니면 x에다가 2분의 8을 대입하든 x에다가 4분의 8을 대입하든 우리가 x는 마음대로 정해서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y는 마음대로 못 정하는 거죠. x를 정하면 y는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x가 수학자들이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예요. x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만들어 보자. 아이씨, 모양이 그렇게 안 예쁘네. x가 될 수 있는 후보들, x가 될 수 있는 수라는 걸 정해보자. 이렇게 요걸 모아가지고 집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y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집합도 이렇게 만들었죠. y가 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이씨, 왜 이래? y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예요? 아, 미안합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네, 타블렛이 뭔가 문제가 있나?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수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x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을 자, 정의역이라 그랬어요. 정의역이라 그러고, 그리고 y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은 공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역은 우리가 보통 도메인이라 그러고요. 공역은 코도메인이라 그래요. 뭐 IN이겠죠. 보통 공역이라는 거는 잘 들어보지 못하시고 공역 중에서 실제로 x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공역 일부겠죠, 그죠? 요거를 치역이라고 해요. 좀 지저분한데 다시 그려볼게요. 자, x가 가능한 것들의 집합이 있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정의역이에요. x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걸 우리가 대문자 x라고 쓸게요. 그리고 요게 요 집합이 어떤 함수관계 f에 따라서 다른 집합 y에 대응될 수 있는데 요걸 보고 우리가 공역이라 그런단 말이지. y가 되는 거죠. 근데 x를 대입했을 때 아무런 y, 그 혹은 모든 y가 다 대응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요게 특정한 y의 어떤 부분에만 대응되게 됩니다. 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 갖고 와볼게요. 자, y는 sin x가 있으면은 사실 x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x에다가 예를 들면 x에다가 뭐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2.8876 76974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7분의 파이 뭐 이런 거 대입해도 됩니다. 돼요. 다 돼요. 그런데 어떤 걸 대입해도 여러분이 sin x의 그래프는 알고 있듯이, 자 보세요. sin x의 그래프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그래프 모양이 나오잖아. 이 sin x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알듯이 절대 1을 넘길 수 없고 절대 마이너스 1보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실수 구간에서는 적어도 그렇지가 않아요. 복소수를 대입하면 좀 달라질 수 있죠. 자, 실함수로 우리가 실변수 함수로 우리가 범위를 제한할 때 사인의 값은 절대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 없고 1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y의 값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혹은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것들, 그죠? x가 될 수 있는 것들, x 정의역 x는 y는 sin x에서 요거는 아무런 수나 대입해도 되니까 요거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리얼 넘버 전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정의역에 따라서 대응될 수 있는 공역 y들의 집합은 뭐가 되냐면은 공역 자체는 아무거나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y축 그냥 쭉 그려놓은 거 있잖아. 요거 요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냥 어떤 수도 사실 y에 대응될 수는 있습니다. 못 대응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공역 자체도 이제 일종의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리얼 넘버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정의역 x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실수 전체 일부분이라는 거지. 바로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요게 바로 색깔 다르게 하자. 요게 바로 y는 sin x의 치역이 되는 거예요. 치역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range라고 합니다. 레인지란 말도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 수학 배우다 보면은.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정의역 x를 보고 정의역이라 그러고 y를 보고 보통은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역은 따로 우리가 보통 잘 생각하진 않아요. 좀 이것저것 얘기를 잘 해야 될 때 공역을 끌어들이고 일반적으로는 치역만 얘기하는데, 근데 y를 이제 치역이라 그러기도 하고 공역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이 다르고 실제로 대응되는 y 값이 따로 있고 대응되지 않을 수 있는 y 값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겠어요. 자, 좀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더 간단하게 sin x는 뭐 그거니까 y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그래프가 돼야 되죠. 그래프로 요거는 사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x제곱을 이렇게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y는 x제곱 플러스 1인 거죠. 요게 요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점이 1이니까 요게 1이잖아. 1이니까 적어도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x 값을 어떤 걸 대입해도 이렇게 대응되는 y 값이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함수의 정의역은 우리가 보통은 실수 함수 전부다 라고 볼 수 있고, 공역도 사실은 실수 전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치역은 실제로 x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의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은 y가 1보다 큰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보다 큰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념이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딱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요게 정의역이고, 자, 이건 다른 거 정의역이고, 요게 함수 관계 f고, 요게 이제 만약에 치역이다, 여기 공역이다. 근데 만약에 a, b, c, d가 있고요. y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런 이제 숫자들이 있어요. 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 요때 함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A는 예를 들면 감마에 대응되고요. 그리고 B는 알파에 대응되고, C도 알파에 대응되고, D는 베타에 대응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B, C, D는 정의역 전체, 그러니까 A, B, C, D를 합치면 다 정의역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의역은 대응되는 게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에만 대응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엡실론하고 알파, 베타, 감마 말고 델타하고 엡실론 어떻게 되냐? 요거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치역, 공역, 정의역 이런 건 되겠어요. 바로 이제 요 x가 여기서는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죠? 정의역 원소는 a, b, c, d 4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가 a, b, c, d에서 대응된, 실제로 정의역 모든 원소에 대해서 대응된 원소의 집합이니까 요게 바로 치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역은 그럼 뭐냐? y 전체가 바로 이제 공역이 되는 거죠.
대응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이렇게 있는데 a, b가 있고요. 그 다음 y가 공역이죠. y가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데 a는 알파로 가고 b는 베타로 가서 그 요 함수 관계 g라는 이런 함수가 이렇게 대응된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치역하고 그 다음 공역이 같게 되는 거죠. 치역하고 공역이 같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정의하게 되는 거고죠. 자, 이렇게 정의역, 치역, 공역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좀 더 함수라는 게 어떤 걸까? 함수라는 건 우리가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를 해놨어요. 수학자들은 반복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정의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런 게 다거든. 그런 게 참 어려운 거지. 함수들이 이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요. y는 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요. y는 x. 우리가 그냥 보통 아는 쉬운 함수잖아, 그지? 이렇게 x, y가 있으면 x하고 y가 이렇게 같은 이렇게 직선입니다. 이거 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게 여기 y는 x인데, 그런데 y는 x 제곱이라는 함수는 포물선이잖아. 포물선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보면은 요거는 모든 y 값이 모든 실수에 대응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모든 실수에 다 대응되잖아. 요거는 대응이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런 함수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그런 용어로 쓴다 그러면 요거는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함수고, 치역하고 요거는 공역이 다른 함수죠, 그죠? 요런 경우들이 있잖아. 근데 두 개의 경우는 혹시 함수들끼리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분류 체계를 만듭니다. 치역하고 공역 그리고 정역 사이의 관계들에 따라서 수학자들이 세 가지로 함수를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요겁니다. 첫 번째는 단사함수부터 하자. 단사함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전사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단사 함수라는 게 있어요. 전단사 함수.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사 함수는 뭐냐? 단사 함수. 그럼 첫 번째인 단사 함수는 뭐냐? 요건 이제 영어로는 인젝티브라 그러고요.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고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단사 함수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한국어로는 1대1 함수라 그럽니다. 1대1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1대1 함수라 그래요. 그 7차 교육 과정과 함께 찾아온 한국어 번역 열풍에 따라서 이제 단사 함수는 더 이상 단사라고 부르지 않고 1대1 함수라고 교육 과정에서 부르게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보여. y는 x제곱 같은 요런 함수 있죠. 요거는 x가 0일 때는 물론 y가 0이고 x가 1일 때는 y도 1이죠. 그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y는 근데 뭐냐? 1이야. 자, 요때 요건 어떻게 봐요? x가 1일 때 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같죠.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물론 x값은 둘 다 분명히 다른데 y값은 같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자, fx 단사함수의 정의는 요렇습니다. 단사함수의 정의는 요렇지 않은 함수들을 보통 우리가 얘기해요. 요렇게 되지 않는 함수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y는 x 같은 경우는 x1하고 x2가 서로 다르면은 요거의 함수값도 서로 다르잖아.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지? 이건 추상적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단사함수의 정의는 적다 그러면 요렇습니다. 자, 보세요. fx1 하고요. 이게 사실 이거는 y1이죠. 그죠? 그 다음에 fx2가
같으면 여기 y2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y가 같으면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x1하고 x2도 같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 요겁니다. 그 단수함수의 정의예요. 요게 바로 단수함수예요. 요거 좀 정의가 헷갈릴 수 있지. 함수값이 같으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정의역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단수함수의 정의인데, 근데 사실 요거는 좀 더 쉬운 말로 고치면은 우리가 대우명제는 똑같다 그러죠, 그죠? P이면 Q의 대우명제는 낙Q이면 낙P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낙Q라는 거는 뭐예요? x1하고 x2하고 서로 다르면 요때 함수값은 fx1하고 그다음 fx2도 서로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단사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사실 같은 말인데 밑에 거는 좀 더 직관적이고 위에 거는 좀 더 비직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기에는 밑에 거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단사함수의 정의는 뭐냐면은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달라야 한다. 혹은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한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y는 그러면 x제곱 같은 건 어떻게 되어요? x가 마이너스 1하고 그리고 x가 플러스 1일 때 둘 다 함수값이 y는 1이죠. 그죠? x하고 요게 x1이고 x2라 그러면 x1과 x2가 서로 다르잖아. 이건 달라요. 근데 y1하고 y2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y는 x제곱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사함수가 아니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단사함수가 아니네. 단이라는 건 하나씩 쏜다는 거거든. 그래프로 그려보면 y는 x제곱이라는 게 요렇게 생겼는데 그래미 참 요렇게 생겼는데 임의의 y 값을 하나 잡아보죠. 뭐 밑에는 대용되는 게 없으니까 위에 예를 들면 아무거나 잡아봤어요. 그러면 요거에서 끄어보면은 이렇게 끄이잖아. 그러면 요 함수 값인 x, 요 그래프가 만난 지점 보면은 요걸 함수 값으로 가지는 x가 적어도 이제 꼭 두 개씩 발견되죠, 그죠? 0인 지점하고 마이너스인 지점 빼면은 항상 두 개씩 발견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게 달라도 x 값이 반대로 달라도 x2, x1이라 하죠. x1과 x2의 그러니까 정의역이 달라도 반대로 근데도 함수값은 같다는 거니까 사실 요거 단사함수의 정의 안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보면 되게 쉬운데요. 예를 들면 함수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함수값에 대해서 같은 x값이 몇 개 있습니까? 3개나 있는 거죠. x1, x2, 그 다음에 요거구나. 요거 x3 이렇게 3개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함수도 단사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단사함수인 건 어떻게 되겠어요? 평행선을 이렇게 꺼보면 뭐 이런 함수라고 쳐보자. 평행선 이렇게 아무데나 꺼봤을 때 요거에 해당하는 요거하고 이제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딱 한 개인 요런 함수들이 바로 이제 단사함수겠죠. 요게 단사함수가 되는 겁니다. 단사함수. 사인 함수 같은 건 어떻게 있어요? 사인 함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단사함수가 아니겠죠, 당연히. 왜냐면 여기 하나 꺼보면은 어떻게 돼요? 만나는 지점들이 되게 많죠. 요 x 값들에 대해서 다 y 값이 같다는 거니까 요거는 단사함수가 아닌 겁니다. 이것도 아닌 거죠. 1차 함수들은 그럼 1차 함수들은 다 단사함수일까? 1차 함수 y는 자, 질문. 1차 함수들은 전부 단사함수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치자. 그럼 이 답은 뭐냐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한번 계산해보자. 자, 1차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y는 ax 더하기 b 그래서 이제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죠, 그죠? 이때 x1하고 x2를 대입한다 그러면 x1일 때 ax1 더하기 b고 x2일 때는 어떻게 되죠? ax2 더하기 b가 되죠. 이게 같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같다는 걸 가정해서 여기서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같다고 가정을 해보죠. 가정
fx1하고 fx2가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ax1 더하기 b는 ax2 더하기 b인데, 그럼 이게 bb 날아갈 수 있겠죠, 그죠? 날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은 거에서 a는 0이 아니라 했으니까 a하고 a 이렇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죠. 근데 x1하고 x2는 우리가 가정하기를, 내가 안 적어줬네. x1하고 x2는 서로 다르다고 가정을 했단 말이야. 달라야지. 달랐을 때 이게 함수값이 다른지를 보는 게 단사함수 검사니까, 그지? 다르다고 검사했으니까 사실은 요거는 정리하고 그러면은 x1은 x2가 되는데, 요거는 처음에 했던 가정하고 서로 모순되죠. 그럼 따라서 이 귀류법에 따라서 x1하고 x2가 서로 다를 때, 요때 fx1하고 그리고 fx2도 서로 다르다라는 결론을 얻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은 y는 ax 더하기 b 꼴에 a가 0이 아닐 때 이 꼴의 모든 함수들이 전부 다 단사함수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쉽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1차 함수는 전부 다 단사함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2차 함수부터는 아니겠죠. 2차 함수부터는 2차 함수는 무조건 아닐 거고요. 3차 함수부터는 단사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4차 함수는 또 아닐 거고, 이게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분석하려고 했던 담사함수입니다. 요거는 x1하고 x2가 다르면, 그러면은 fx1하고 fx2가 fx1하고 fx2가 서로 다른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사함수의 개수고 정의고, 전사함수는 좀 더 미묘합니다. 이거는 교육 과정에 안 나와요. 이거는 고등학교에 안 나오거든요. 대학교 와서 여러분이 배우는 건데, 영어로는 서브젝티브라 그럽니다. 서브젝티브. 이거는 쉽습니다. 근데 전사함수 밑에 따로 적을까? 전사함수는 좀 더 쉬워요. 전사함수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제 서브젝티브라 그래요. 서브젝티브라 그러는데, 뭐 이건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전사함수는 뭐냐면은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함수를 의미해요.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함수.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함수. 이것도 쉽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함수들 중에 보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함수도 있고 같지 않은 함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쪽에 올려볼까? 이쪽에 올려보면은 이런 2차 함수들 있죠. 이런 2차 함수들은 공역을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로 보니까 이 부분은 공역이 대응 안 되는 거잖아, 정의역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역이 아닌 거거든. 요 부분은 참 치역이 아닌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공역하고 치역이 다른 함수예요. 그죠?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은 요 예시 들었네. 요 함수 있죠. 요 1차 함수. 요 1차 함수는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대응되는 대응되는 x 값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공역하고 그다음 치역이 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위쪽에 요걸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대놓고 치역과 공이 같은 걸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전사함수가 되는 거고, 근데 요 위에 요거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죠. 공역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이고 치역은 알파 베타 감마만 있으니까 요거는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단 말이야. 요건 전사함수가 아닌 거지. 요 위에 거 중에 sin x는 어떻게 될까? sin x의 경우에는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요 뭐예요? 1보다 크거나, 그죠?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요 부분은 대응이 안 되죠. 요거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지 않다고 봐야지,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sin x도 전사함수가 아니에요. 자, 쉽죠, 그죠? 전사함수는 그래서 좀 더 쉬운데,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함수를 보고 전사함수라 그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쉽죠? 자, 전단사는 더 쉽습니다. 전단사는 그냥 단사이면서 그리고 전사인 함수, 단사이면서 전사인 함수를 보고 전단사 함수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한국어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7차 교육 과정에서는 1대1 대응이라 그래요. 요 단사 함수는 어디라 그랬죠? 1대1 함수라 그랬죠. 요거는 1대1 대응이라 그래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상하잖아, 헷갈리고.
영어로는 바이젝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젝티브 관계다 그러면은 단사하고 전사를 합친 관계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사하고 단사를 그러면 동시에 만족시키는 함수는 뭐가 있을까? 생각하기로 그냥 1차 함수들 1차 함수들은 다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모든 치역 공역이 다 대응되고, 그러니까 치역하고 공역이 같고, 그죠? 그리고 서로 x하고 이렇게 평행선을 꼽아도 어떻게 됩니까? 대응되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단사이면서 전사인 거지. 전단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전단사 함수라고 하죠. 전단사 함수는 나중에 이제 역함수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씁니다. 자세하게 쓰여요. 전단사 함수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y는 x 4승 더하기 하이 잘못 붙이면 되게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냥 쉽게 1로 할까? 너무 뻔하지만은 자 그러면 x 4승 플러스 1은 아마 이렇게 그래프 생겼을 텐데 요거는 전단사일까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물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단사함수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평행선을 꺼봐요. 그래프를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대응되는 똑같은 y 지점에다가 대응되는 점들이 두 개가 있죠. 이 점들에 대한 x 값은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사가 일단 아닌 거예요. 단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단사도 아니겠죠. 전사인지도 한번 검사해 보죠. 전사라는 거는 공역하고 제일 같냐 다르냐는 건데 공역은 보통 우리가 실수 전체로 보니까 실수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은 대응이 안 되죠. 이거는 전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x제곱 x 4승 더하기 1은 전단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사도 아니고 단사도 아닌 함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있죠 당연히. 방금 위에 얘기했던 예를 들면 y는 x 4승 더하기 1 같은 거는 전사도 아니고 단사도 아니더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사하고 단사 전사 단사 전단사는 함수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전사가 한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사와 겹치는 부분에서 단사가 한 물이 있고 요 사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전단사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전사하고 단사가 둘 다 아닌 것들은 요 바깥 부분이겠죠, 그죠? 꼭 이제 네 안녕하세요. 꼭 이제 그래서 전사 혹은 전단사 셋 중에 하나이거나 뭐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단사까지 했으면 우리가 역함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자 역함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영상을 좀 그쵸?